안녕하세요. 노동포 카페 온 날씨가 많이 덥네요. 네, 오늘 예. 정말 덥네요.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전에 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라는 내용을 다뤘죠. 네, 그렇죠. 코로나 시국에 어, 근로자들이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네. 그런 제도인데 이 제도 이외에 이제 임산부들이 이제 쓸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어떤 게 있을까? 네, 그래서 오늘은 임산부, 임신 또는 출산 1, 2년 차 정도 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자, 우선 임산부들이 이제 쓸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크게 두 가지예요. 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그러면 말 그대로 임신기는 출산하기 전까지 쓰는 제도고, 그렇죠. 육아기는 출산 이후에 쓸 수 있는 네. 단축 제도인 거죠. 맞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각 그 제도들의 신청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사유는 임신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간이 언제일까요? 임신 초기 아닐까요? 그렇죠. 초기라고 하면 임신 몇 주요? 16주? 16주보다는 더 이전에 12주. 12주. 그렇죠. 초기 12주 이내 또는 이제 만삭을 했을 때. 네, 만삭이라고 하면 36주. 36주. 네, 그러니까 초기 12주 이내 또는 이후에 36주 이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에 반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하고 동일합니다. 음, 육아휴직하면 저희가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음, 그래서 이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이제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36주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32주로 단축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들을 사용하는데도 제한이 있을 건데 예. 어떤 제한들이 있는가요? 우선은 임신기 제도는 제한이 없어요. 임신을 하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주수만 해당이 되면 별다른 제한이 없고요. 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입사한 지 6개월 미만자는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속 기간만으로도 이제 허용이 안 되는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속이 너무 짧은 사람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제한이 되고 다만 임신기는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이제 허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각 제도들의 이제 단축 시간이라든지 단축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먼저 단축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우선 임신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저희가 소정 근로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이제 줄여주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 정도 근무. 6시간 근무하고 2시간은 단축할 수 있게끔 이제 권리를 부여를 하는 거고요. 네. 육아기 근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에서 최소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예전에는 이게 30시간까지였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이거를 확대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35시간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단축하는 기간은 얼마나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이제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요 기간에 딱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까지 해당이 됩니다. 1년까지. 예. 1년까지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육아휴직은 몇 년까지 가능하죠? 육아휴직은 1년. 그렇죠. 1년 1년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서가 있어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2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옵션이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될 그렇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육아휴직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아,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할까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인 거고요.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이지만 만약에 육아휴직을 못 쓴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합산해서 2년까지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회사나 근로자들이나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 각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썼을 때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임신기 같은 경우에는 6시간만 근무하면 6시간 근무분만 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보호예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뭐 감액, 삭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에 근무하더라도 이 기간이 길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신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임금 100%를 지급하셔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비례의 원칙이에요. 우리 육아휴직 가는 경우에도 임금은 무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만약에 6시간으로 단축했다라고 하면은 8분의 6, 6시간 분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연장 근로는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단축 근무를 했는데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원상복귀잖아요. 그렇죠.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신기가 육아기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임신기 같은 경우에는 절대 부가예요. 단축을 해놓고 다시 연장 근무하게 되면 도루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제도의 지지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임신기 근로시간 중에는 연장 근무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육아기 같은 경우에는 뭐 2년까지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간까지 이렇게 막는다고 한다라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좀 약간 그 기피하거나 그렇죠. 허용하는 거에 꺼려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게 되겠죠.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연장 근로는 이제 합의하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의를 한다라는 거는 연장 근무 뭐 신청서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구두상으로 그냥 연장 근무 합시다라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할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장 근무를 진짜 근로자가 원해서 하는 경우는 없을 텐데 그거를 불가피하게 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라면 명시적으로 청구를 해야 돼요. 명시적인 청구라는 거는 결국은 연장 근로 뭐 신청서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네. 이걸 남겨놔야 되겠네요. 회사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장 근로보다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럴 경우에 임금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육아기 근로시간 6시간으로 했는데 연장 근무를 2시간으로 했어요. 그러면 2시간에 대해서는 그냥 1배, 통상 임금의 1배만 주면 될까요? 아니면 1.5배 연장 근로로 보고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 될까요? 가산해서 지급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연장 근로니까 말 그대로 연장 근로니까 그렇죠. 가산해서 지급을 한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분이 정상적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8시간을 근무해도 임금은 더 나가는. 예, 그렇죠. 9시간 분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한테는 이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연장 근무를 제한하는 게 조금 부담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또 이제 그 근로자들의 첨예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 제도를 사용했을 때 연차 휴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발생하는지 아니면 발생하더라도 뭐 불이익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일 텐데요. 그렇죠. 연차 휴가 구조가 좀 복잡해서 그래요. 연차 휴가가 작년도의 근무 대가를 오래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 정도 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근로시간 단축한 기간의 연차 휴가는 적게 발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 제가 근로시간 단축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했다라면 올해 근무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휴가가 더 적게, 그러니까 8분의 6 정도에 해당하는 휴가가 내년도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는 건 어떻게 돼요? 사용하는 것도 6시간 분만큼만 사용하는 셈이 되죠. 그러면 만약에 당장 제가 올해 연차 휴가 사용할 때는 좀 더 넉넉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8시간 근무분에 대한 것들을 올해 휴가로 부여받았는데 그렇죠. 넉넉하게 8시간 분으로 부여받았는데 올해 사용은 6시간 분만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나 일수가 좀 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반해서 내년도에는 올해 근무를 조금 적게 했기 때문에 휴가 발생 그 시간이나 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만약에 정상 근무로 8시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휴가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 적어지는 그렇죠. 그런 이제 약간 시차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비례해서 발생하고 사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1년의 사용 시기와 발생 시기 간에 시간적인 차이가 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관련해서 고용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육아휴직과 관련한 지원금 설명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영상 중에 보면은 이제 모성보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주로 다루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뭐 각종 제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그렇죠. 제도가 계속 뭐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로자나 사용자들이 이 내용들을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뭐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동네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 근로자들도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경력 단절이 되지 않게끔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좀 보장해 주는 쪽으로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준비해 오셨네요. 예. 날씨도 더운데 오늘은 네.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